세상에는 수많은 앉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를 꼬고, 어떤 이는 가부좌를 태며, 어떤 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일본의 다다미 방에서 마주하는 이 자세는 유독 특별합니다. 양 무릎을 정렬하고 발등을 바닥에 눕힌 채 그 위에 체중을 실어 앉는 자세. 우리는 이것을 세이자, 즉 정좌라 부릅니다. 처음 이 자세를 접한 이방인들은 경이로움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지독한 절제미를 발견하지만 정작 본인이 시도했을 때 찾아오는 발등의 통증과 다리의 마비는 이 자세가 결코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죠.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이 불편한 자세를 바르게 앉는 법이라 정의했을까요? 단순히 관습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숨겨진 철학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인의 신체 감각 속에 깊이 박힌 세이자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질서의 미학을 따라가 봅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처음부터 무릎을 꿇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일본의 기록을 들춰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7세기 고분에서 발견된 토우나 헤이안 시대의 그림 속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분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반다리와 유사한 아구라를 하거나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 타테이자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고귀한 신분의 귀족들도 다다미 위에 편안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았죠. 세이자는 그저 수많은 앉기 방식 중 하나, 혹은 신이나 고귀한 존재 앞에서 잠시 취하는 임시 자세에 불과했습니다. 원화는 16세기 전란의 시대가 막을 내리며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다도의 성인이라 불리는 센노 리큐가 있었습니다. 리큐는 와비차를 창시하며 좁고 소박한 다시를 설계했습니다. 만 두 조각의 다다미 위에서 주인과 손님이 마주 앉아야 했던 상황. 여기서 세이자는 공간을 최소한으로 차지하면서도 상대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최적의 주격이 되었습니다. 리큐의 다실 안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칼을 찬 무사주차도 무기를 내려놓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마주하게 만드는 고요한 강제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이자는 다도라는 예술을 통해 일본의 상류사회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도 시대에 접어들며 세이자는 예술을 넘어 정치적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엄격한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예법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당시 무사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야 적의 습격에 즉각 대응하여 칼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쇼군은 다이묘들을 아련할 때 반드시 세이자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양 무릎을 바닥에 대는 순간 인간의 기동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세이자는 쇼군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신체적 계약서였던 셈입니다. 이후 이 자세는 무사 계급을 넘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무사처럼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에서 세이자는 예의 바른 사람의 상징이 되었고 여성들에게는 조신함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학교 교육이 보급되면서 정자라는 이름 아래 이 자세는 일본인의 국가 표준 자세로 확정됩니다. 자유로웠던 일본인의 다리는 그렇게 국가와 예법이라는 틀 아래 가지런히 묶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건강에는 어떨까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세이자는 그리 친절한 자세가 아닙니다. 세이자를 하면 무릎 관절은 150도 이상 꺾이게 됩니다. 이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약 7배에 달하죠. 또한 하체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발의 신경이 마비되는 현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가 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은 이 불편함이야말로 세이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발등이 바닥을 누르고 척추가 곧게 서는 순간 인간의 무게중심은 복부 하단인 반전에 모입니다. 낭반다리를 했을 때 허리가 굽기 쉬운 것과 달리 세이자는 자연스럽게 골반을 세워 명상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만듭니다. 전통 무도나 다도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세이자는 고통을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의 시작입니다. 다리가 저려오는 감각을 무시하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과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일본의 풍경은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이자 바나레, 즉 정자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아파트 중심의 생활권과 서구식 가구의 보급은 다다미를 사라지게 했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왜 굳이 아픈 자세를 견뎌야 하는가라는 회의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전통 행사에서도 고령자나 관절이 좋지 않은 이들을 위해 작은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세이자를 도와주는 휴대용 보조의자가 인기 상품이 된 것도 이 시대를 반영하는 기묘한 풍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자는 여전히 일본 문화의 가장 깊은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도 경기장에서 선수가 매트 위에 정자를 하고 묵념하는 모습,
장인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 경건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자세가 지닌 힘을 느낍니다. 세이자는 이제 강요된 복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나 자신과 상대에게 집중하겠다는 태도의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30분간의 정저가 끝난 뒤 다리가 저려 일어나지 못하면서도 얼굴엔 엷은 미소를 띠는 일본인들. 그들에게 정저는 단순히 앉는 법이 아니라 무릎 위에 쌓아 올린 시간이며 자신을 낮추어 세상을 공경하는 마음의 높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떤 마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정적인 움직임 속에 숨겨진 강인한 중심, 세이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유쾌한 상식이었습니다.